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이제 또 잘 보내는데 한 주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요새 뭐 사회적으로 뭐 요새 뭐 이제 영원한 부귀영화, 영원히 잘 되는 건 없다. 저도 그런 거 느꼈고, 저도 많이 보고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요새 막 이게 축구 요새 얼마 전에 축구 끝났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 이 축구 끝났잖아요. 축구 때문에 요새 네티즌이 분도 많잖아요. 저도 축구에 좀 관심이 많은데. 너무 못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제 자만하고 있는 것도 너무 사실입니다. 어머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시아 최강이고 선수촌도 괜찮고 뭐 이러니까 이번 대회를 솔직히 말해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도 딱 티가 난단 말이야. 물론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그 해외파들 몹들 부러지고 실제로 이제 아시안 게임에 해외파 데리고 와야지만 동규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선수들이 이제 해외파한테 밀릴 것이다. 해외파들은 밀려가 주전을 못 뛸 것이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없으니까 이제 뭐 뛰는 것도 좀 몸도 사리고 보면 하는 거 보니까 선수들도 뭡니까 좀 옛날같이 정신력 투지 이런 게 더 없단 말이야. 그런 것도 이제 보이는 게 그 동기부여도 없지. 동기부여도 없고 다른 나라보다 감독을 한 1년 넘게 늦게 뽑아가지고 준비를 늦게 시작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대한축구협회가 확실히 자만하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계속 지금 한 40년 넘게 나가 있고 11회 정도가 11회 정도 월드컵 계속 나가 있고 월드컵을 계속 나가고 있고 뭡니까 또 올림픽도 저번에 못 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확실히 뭐 올림픽을 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한번 못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노? 확실히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걸 없고 한 번씩 이게 깨지고 좀 실패를 해야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확실한 건 지금 우리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대한축구협회가 확실히 좀 문제가 많아요. 정몽주 회장이 확실히 하는 게 지금 시스템적이나 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손볼 게 많아요. 이번 실패를 통해서 한번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올림픽 못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시아 게임 금메달 못 따고 금메달도 못 따고 올림픽 다음에 올림픽 예선에도 통과 못 해가지고 또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못 하지 않을까 이게 뭐 올림픽 다시 못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물론 올림픽은 얼마 깨졌는데 아무튼 뭐 이 한번 내가 봤을 때 월드컵도 못 나가지 않을까 한번 못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있어야 돼. 사람이가 뭐 깨지고 이런 거 이제 뭐 자꾸 이게 영원하게 지속되면 뭐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거 이게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번 축구도 확실히 저도 이번 지금 네티즌 실패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성적도 안 좋은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번에도 그게 좋은 약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약이 됐으면 좋겠고 한번 사람이 그리 실패하면 정신 차려야지 사람이.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영원한 뭐 아시아의 강자다, 아시아 축구 최강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자만하고 있었던 거 얼마나 사실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오래 가려면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제가 오늘도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또 동시에 뭡니까 영원한 부귀영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또 화제를 돌려서 뭡니까 지금 현대차 기종 노조 현대차 노조가 지금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만들어. 왜냐하면 뭡니까 현대 쪽에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AI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대신해서 쓰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노조가 이제 들고 일났잖아. 완전히 들고 있잖아. 이제 그 로봇을 한 대도 이제 그 생산 시설에 들이면 안 된다 이랬는데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건 아마 예견돼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78년생이고 옛날부터 봤는데 사실 이게 현대자동차 생산직이라는 게 그 기종 노조래가 옛날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저기는 뭐냐 쉽게 말해서 실업계 아들의 진짜 솔직히 우리 실업계 아들이 물론 인문계 출신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실업계 아들이지 뭐 실업계 출신들이 뭡니까 저기 완전 그야말로 대기업이 보는 게 뭐 현대차나 뭐 이런 현대차 생산직이었단 말이야. 현대차 물론 저 귀족 노조 뭐 저쪽 광속 노조도 많잖아. 그게 뭐 생산직 좀 강한데 물론 저 정대성 회장이 이제 생산직을 시설 이제 미국으로 자꾸 이제 빼고 있잖아. 미국을 거치고 점차 미국에 짓잖아. 우리나라 안 짓고 왜 노조 때문에 싫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대안으로 나온 게 뭡니까? AI 이제 로봇으로 이제 사람 대신 일을 쓰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사장이라도 뭡니까? 로봇을 쓰려고 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사람이야 쉬어야 되고 또 돈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뭡니까 또 파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 로봇을 그냥 시수에도 없이 돌리면 되거든. 돌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1년만 뭐 로봇 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대요. 근데 1년만 돌려버리면 로봇을 사람을 대신에 돌려버리면 뭡니까 월급이나 뭐 생산비를 다 뽑아 먹는다 하는 거지. 그 당연히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뭐 솔직히 노조한테 눈치 볼 것도 속 편하고 완전 뭐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정대서 회장이라도 제 같으면 그렇게 알겠어요. 제가 같은 경우도 현대차나 뭐 전대중공업 저쪽 노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뭡니까 저 AI를 바꾸려니까 이제 당연히 다 들고 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경영자 입장에서 사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 이제 로봇가 대신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뭡니까 이 노조 그 노조라는 그 신화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단 말이야. 그래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실업계 애들이 그 현대다 자동차나 저 생산지에 들어간 게 거의 완전 그게 꿈이었지 옛날에. 기억납니다. 제 동기들도 그랬고 제가 대학 갈 때도 저 사람들 파업할 때 저 교수 그냥 뭐 그때 현대자동차 파업하면 저 편들지 마라. 저 노조나 저 노동자나 편들지 마라. 노동자하고 대학생 같을 수 없고 결국엔 같은 편이 될 수 없고 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 지금 그 당시 03년도 그 당시 연봉 6천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돈을 몇 배로 받는데 배로 받는데 저게 너희들하고 같이 갈 수 없다. 맞지? 그 말 맞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뭔가 현대자동차 한 40 현대자동차에서 한 10년 20년 넘게 근무하면 연봉이 그 당시에 04년도에 연봉이 한 6천이 넘었단 말이야. 옛날에 03년도 04년도 한 20년 전에 연봉 6천이면 진짜 지금 한 6천이면 지금 한 1억 넘게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짬밥이 차면.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학 나온 사람보다 돈을 더 받으니까 뭐 사실 뭐 저기 뭐 서로 들어가려 했고 뭐 백 써가지고 막 이래 들어가려 해가지고 그 노조도 비리 많을 겁니다. 백 써가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이제 넣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저 울산 현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울산 쪽이 저쪽은 저는 귀족 생산직들 그 귀족 노조들이 많기 때문에 귀족 생산직이나 좋은 생산지 일자리 생산직이 많고 귀족 노조들이 많기 때문에 저 부모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는다고 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신문 기사 한번 읽었거든요. 왜냐면 뭐 자기 자식 그냥 뭐 저런 생산직에 취직시키면 뭐 대학 나온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부모들도 그래도 학구열이 울산이 뭐 그렇게 외부보다는 외국 다 지역보다는 뭐 학구 부모들이 학구열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뭡니까 이제 그런 시대도 이미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단 말이야. 저 분명히 AR이 지금 자꾸 이제 대체되잖아요. 그럼 기존 노조는 이미 망하게 돼 있어요. 또 노조는 내부적으로 또 이제 뭡니까 세대 차이가 나면서 세대가 맞춰야 생긴다고. 지금 노조가 특히 뭔가 위에 60년대생들하고 특히 이제 X세대 사람들 또 이제 MZ 사람들끼리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노조도 이게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지금 실제로 노조가 뭐 옛날처럼 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세상이나 아까 말했죠 영원한 건 없단 말이야.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AI 저 로봇을 대체되면 저 생산직이 사실상 이제 끝났다 보면 돼. 이제 사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야. 옛날에 뭐 실업계 아들이 저 현대차 노조 들어갔다 뭐 이러면 좀 사람이 좀 약간 좀 그 당시에 뭐 몰랐지만 지난번 좀 부러워했는데 요새 보면 이제 확실히 그래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저것도 이제 한 5년 10년 내로 이제 사실상 이제 끝난단 말이야. 끝난 건 다 나오단 말이야. 그리고 은행 요쪽도 좀 비슷한 거지. 은행원들 그러니까 은행이 금융권이 왜 옛날에 기억이 나냐면 아니까 은행권도 지금 희망퇴직반 구조조정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견돼 있었는 게 은행도 마찬가지로 비슷하잖아. 왜냐면 요새 인터넷 뱅킹으로 막 하지 뭐 이렇게 인킹으로 돈거래를 하지 은행에 직접 창구가 거래하는 게 드물거든. 그 드물단 말이야. 뭐 특별한 뭐 거액이 왔다 간다든지 뭐 큰 돈 뭐 특별한 거 외에는 은행이 잘 가지 않는단 말이야. 또 요새는 뭐 이렇게 현금지급 ATM 머신도 이제 슬슬 점점 없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은행 그 금융권이라는 게 제가 졸업했을 때 04년도 05년도에 제가 졸업했을 때 연봉킹이 아마 분명히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삼성증권인가 아마 제 그때 연봉킹이 금융권이었는데 연봉킹이었는데 그 연봉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의 연봉 최고가 아마 금융권이었는데
증권회사나 은행 이런 게 좀 연봉기였고 그 당시 은행도 빡하게 빡셨습니다. 그래서 빡셨어요. 내 때 아마 내가 졸업할 때쯤에 좀 은행 빡셨고 은행 갔던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좀 은행 가는 사람 좀 부러워했어. 근데 문제는 뭐 은행도 그 뭐 우리은행 이런 거 다 뭐 좀 산업은행 같은 뭐 인류대 나와야 됩니다. 인류대나 명문대 세소 말을 잘못했는데 뭐 직어국이나 그 당시 04년도 05년도 06년도 이쯤에 직어국이나 아니면 뭡니까 뭐 좀 뭐니까 지방의 유명대학 아니면 뭐 서울 인서울 정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대. 아니면 그런데 안 되면 뭐 부산은행이나 뭐 지방은행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사실 그것도 괜찮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제 또래들 그 당시 그때 들어간 제 또래들이 이제 희망퇴직으로 이제 슬슬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인터넷 뱅기 시대에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금융계대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창구 은행에 가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ATM 머신이라든지 사람은 사실상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야 연봉을 많이 받아도 지금 뭡니까 사실상 이제 내 또래들 같은 40 넘으면 내 또래들이 대부분 잘리고 있다면 다 잘리고 사실 잘리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받거나 뭐 사실 구조조정 대상자 정리해고 대상자 1순위가 돼가지고 이제 슬슬 내 또래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르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은행이 나와서 뭐 사실 뭐 딴 거 하기 사실 어렵단 말이야. 어렵거든요 은행. 근데 은행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이제 사실 우리 생각해보자. 40이어서 위기가 오는 게 사실 저도 이제 40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대인데 회사 가보면 알겠지만 저도 압니다. 회사 가보면 뭐냐면 왜 40대가 이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느냐. 왜냐면 사실 이제 회사가 뭐 어렵잖아. 회사가 어렵고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평사원들을 자르면 뭡니까? 평사원들의 문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평사원들이. 근데 평사원들 하나 잘라버리면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40대 특히 이런 사람 중간관리층 같은 뭐 이제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뭡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회사만 틀려. 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일보다는 뭡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그 관리층이란 말이야,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굳이 이제 없어져도 뭐 그렇게 회사 돌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40대, 50대, 특히 40대들이 뭡니까? 이 뭐 회사가 어릴 때 구조조정 대상자 1순위가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사람들 중간관리층들.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건 옛날에도 있었고 우리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때도 이제 슬슬 그래 되죠 이제. 제 은행 갔더라도 이제 슬슬 이제 희망퇴직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 공무원도 우리 때도 저도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공무원 되면 뭐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또 공무원이 뭡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인기가 물론 지금도 빡시한데 인기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또 지금 문제는 그 공무원이 그것보다 좋아하는 게 연금이 진짜 괜찮았어요. 옛날에 진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단도사 말했지만 09년도에 한 300 정도 받았습니다. 09년 그러니까 그 연금 계획 되기 전에 연금이 꼭 두 번 됐거든요. 09년도하고 15년도쯤에 이제 두 번 공무원 연금 계획이 되는데 공무원 연금 계획이 되기 전에는 한 300 정도 나와가지고 뭐 거의 뭐 그것만 가지고 널널하게 이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사실 공무원 연금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 회사 다녀 뭐 장사하는 것보다 별 공무원 되는 게 뭐 차이없다 말이 나오는 그런 겁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 먹으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공무원 연금 사실 이제 박살이 났단 말이야. 지금 나온 사람들은 뭐 상관없지만 뭐 제 또래도 한 70년대 중반생이나 초반에서 중반생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꺾이게 되고 또 제가 하나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왜 공무원 연금이 이제 안 좋아지냐면 자 보세요. 공무원 수령액은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을 자꾸 개혁을 한단 말이야. 또 개혁이 되게 돼 있어요. 개혁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단독에 말했잖아요. 공무원이 반발한다 하더라도 공무원 협상하는 사람들이 50대 후반들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지금한 협상은 좋게 협상 조건을 유효하게 해놓고 나머지 20, 30대, 40대 공무원은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나와버리거든요. 지금 그리고 공무원의 뭡니까 한 재정 적자만 해도 한 3년간 뭐 9년간도 마찬가지야. 재정 적자가 총 다 합해서 연금 재정 적자가 한 5조가 나오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 자꾸 개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또 하나 이건 뭐 말 못하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MZ세대도 완전 끝나게 만들고 MZ세대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 받는다. 공무원 연금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뭔가? 이것 진짜 핵심입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 같은 건 한 200원, 200 한 못 받을기고 한 200에서 150 사이를 받을게요. 우리가 X세대들, MZ세대 150 받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이 그 정도 돈을 받잖아. 근데 그 돈에 10년 우리가 정년퇴만 한
10년 15년 뒤에 더군다나 MZ세대가 정년퇴면 20년 뒤에 그 돈의 가치가 지금의 돈의 가치가 가겠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심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도 끝났다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돈의 가치가 20년 10년 뒤에는 뭡니까?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이 사실 끝났다는 건 그 말이 사실 그런 말 다른 말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도 이제 신화 끝나고 요새 막 공무원도 옛날보다 퇴사도 많이 한다대. 퇴사도 많이. 근데 물론 퇴사는 잘 못한다대. 실제 얘기 들으면. 왜냐하면 공부한 게 아깝잖아.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 보통 휴직을 많이 해. 신규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한다. 휴직을 많이. 왜? 공무원 공무원 생각보다 공무원 일이 힘들고 빡시고 월급도 별로 안 되고 뭐 안정성이나 메리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으라 공부에 들어왔는데 막상 그만두니 못 그만두니까 뭡니까? 뭐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잠시 휴직을 한 1년이나 6개월씩 휴직하다 들어오는 이런 게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저도 뭐 챔피언 생활 이렇게 했지만 또 영원한 챔피언 운동도 영원한 챔피언 없잖아. 영원한 챔피언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챔피언 생활도 또 내려올 때 내려와야 되거든.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지금 뭐 이 프로그램 좀 많이 보세요. 저도 특종 세상 이런 거 보면 과거에 이 프로그램도 좀 괜찮아요. 과거에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지금 뭐 저 성이 중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산다든지 뭐 이렇게 좀 빈털터리에 가서 사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이게 인생이라는 건 사실 몰라.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앞으로 모르는 게 지금 부산대저 상권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내 아는 형님도 뭐 인쇄소 잘 된다고 얘네 큰소 땡땡치고 지금 부산대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또 인쇄소가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있단 말이야. 인쇄소 요새 인쇄 누가 종이를 뭐 이렇게 하냐 말이야. 인쇄소도 이제 망했다. 사실상 망했거든. 그 사람 뭐 딴 일 한다는데. 옛날 전라화가 한나도 그 사람 뭐좀 괘씸하게 생각 교만하고 괘씸하게 쓰고 한 소리 좀 했는데 아무튼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만할 필요 없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 소심할 필요 없어요. 아직 인생이나 모르기 때문에 또 인생에 나이 들어서 결국 몰라요. 인생이라는 게 모른단 말이야. 인생은 모르는 게 영원한 거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저는 권합니다. 영원한 게. 이 특종 세상 요 프로그램 진짜 좀 많이 보세요. 이게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잘 된다고 뭐 어쩌고 교만하면 안 되고 또 너무 지금 안 된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 인생이나 또 모르고 분명히 세상은 불공평한 면이 있지만 공평한 면도 얼마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에 또 모른단 말이야. 이상입니다.